네, 마감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 어려울 때 이 시간 계속 강조해 주시는 종목이 빅5 플러스 원 이렇게 해서 핵심주 위주로의 전략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또 에코프로까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들 종목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더라고요. 또 중간중간에 플러스 움직임을 나타내는 종목도 있어서 오늘 장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시는지 팁을 얻어보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유동성 없이 낙폭을 키울수록 느낌표 가장 중심에 있는 주식부터 매수 느낌표입니다. 네. 오늘 많이 하락했는데 안 그래도 거래대금을 동반한 하락은 아니더라고요. 양시장 여전히 거래가 좀 메말라 붙어 있는 상황 가운데 만들어진 이 하락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을 해주실까요? 다행이다죠.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냐면 지금 유동성이 실리면서 만약에 하락을 했었으면 거래 정지되는 격들 많이 나왔을걸요. VI 발동되면서.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다행인 거죠. 그리고 중심주 주도로 시장을 빼는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 삼성전자 68,600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7만 원 밑으로 해서 매수 의견 드리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때 7만 원하고 6만 5천 원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11만 원 깨지면 10만 5천 원에 사면 되는 거고 기존에 8만 8천 원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하면 되는 거고 사실 피해 없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초과 하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거 따라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48만 원하고 54만 원. 여기서 이제 분할매수하면 대충 평균 단가 한 50만 원 초반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괜찮죠.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한 52만 원대. 그죠? 그 다음에 한 54만 원, 이 자리도 괜찮다. 그러면, 뭐,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LG 에너솔루션도 그렇고, 오늘 장중에 포스코 퓨처엠이 좀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는데, 시장이 이제 32포인트까지 빠지다 보니까 마이너스 전환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시도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 뭔가 좀 2%는 부족하죠. 근데, 다행이다, 이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중심주도 안 건드리는구나.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급락을 시키는 구간인데 중심주에서 돈 뺄 생각이 투자 주체들이 많지 않구나. 그죠? 비중심주에서 계속 돈을 빼는구나. 약한 주식에서 매를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2대 때리고 3대 때리고 4대 때리고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때리고 그리고 한 달 까먹을 때쯤 되면 반등 나와야 되는데 또 때리고 이런 거예요. 괴롭히는 애들 1년 내내 괴롭히다가 한 달 쉬었다가 또 다시 괴롭히고 이런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비중심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비중심주는 제가 아무리 저점이라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쪽을 물타지 말고 차라리 중심주를 싸게 살 생각해라. 그래서 최근에 한 5종목 정도 가격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얘네들이 유동성을 끌고 오지 못하면 다른 주식이 반등 나와봤자 그건 영양가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8월 1일로 한번 가볼래요, 여러분? 2668인데, 그죠? 코스피 지수가 2668인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2350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2350이 지금 나오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때, 2350, 그러니까 중심주들이 무너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2350까지 열어놓고, 후발주나 이런 거 무탈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주식 여기서 무타자. 여기서 현금은 절대 쓰지 마라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2668 신고가였을 때였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간이 나왔었을 때부터 미리 대비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요 구간에서 7월 말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터리 원금 매수 전략 제시했었어요. 그때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2배 먹으면서 이 방송에 추천드렸던 종목.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했던 게 소부장 매도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소부장 한 20% 정도 수익 났던 종목들 여러분한테 매도 의견 드리면서 현금 만든 거 딴 거 쓰지 말고 괜히 다른 주식 유혹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그냥 5종목. 그래서 제가 가격도 오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얘네들만 그냥 한 3번에 나눠 사라. 유동성 보면서. 그래서 1, 2, 3 전략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왔었던 거고. 그리고 2350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2350 왔어요.
응? 우리가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올해 1월달 왔어요, 1월달. 1월달 지수가 응? 막 직전 저점까지 갔고 작년도 9월달에 신용 물량 나오고 전저점 깼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포스코 퓨처엠 못 샀다면, 배터리 못 샀다면 올해 1월달에 에코프로가 환상의 11만 원, 12만 이 기회를 줬는데 만약에 못 샀다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만약에 2,350 왔는데 진짜 좋은 기업, 1등 기업,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어, 막. 다른 주식들 막 반대매매 나오는데. 이때 여러분들 매수 못하면 잠 올 것 같냐고요. 진짜 억울할 것 같거든, 저 같으면. 그때 한번 잘 잡으면은 여러분 한 일주일 만에 30%에서 50% 다는 주식들 수두룩해요. 그러면 현금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가는 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기회가 한 2번 이상은 쳐요, 여러분. 유동장세가 아니면. 그걸 국가당이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여러분,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천해야지 뭐 돈을 벌죠. 실천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실천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2,350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뭐 지금 지수가 2,460인데 이렇게 쭉 한번 거요. 쭉 한번 추세 긋다가 좀 신용 물량 보니까 조금씩 나오더만, 보니까 한 800억이나 한 1,000억씩 나오더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냐면 유동성을 동반하면서 하락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늘 하락은 그러니까 작정하고 시장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파생 있잖아요. 이거 파생. 공매도 한 사람인지 아니면 선물 포지션 아래로 맞춘 사람들인지 수급으로 빼는 거예요. 이런 수급으로 빼는 경우는 여러분 이런 싸움에서 이겼던 기업들만 사면 됩니다. 그런 저는 수급에 대한 공백이 비었을 때 매출이 딱딱 성장하고 이익이 딱딱 성장하고 그 분야의 탑인 애들 있잖아요. 위기 때마다 제일 먼저 극복했던 애들. 이런 애들 사두면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막 흐지부지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애들 다 돈 벌어줍니다. 악재 때 주식 매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량주 매수해가지고 손해보신 분들 계세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거 빠지면 사는 거예요. 가격대 다 아시죠, 여러분? 따라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48만 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 밑에서 팔 생각하지 말고 없으신 분들 더 사시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럼 한 54에서 분할 매수하면 평균 한 50만 원 맞출 수 있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마, 여러분. 1등 하는 거야, 1등.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 애들. 테슬라에 딱 붙어있는 애들, 1차 밴더. 테슬라가 매출이 성장할 때마다 딱딱 성장하는 애들. 요런 애들 물론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애들까지 만약에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 이거는 좋은 반등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압구정이 신고가를 가야 나머지 지방 아파트가 안정화가 된다고, 강남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한 1차는 2차만 사시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리고 나서 3차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중심주들이 이격을 돌려서 바로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기다려 보는 거예요. 쟤네들이 무너지면서 만약에 2,350 왔다. 그러면 신용 물량이나 이렇게 쏟아지는 주도 꽤 나올 거예요. 그때 잡아먹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이 현금으로 소부장도 잡아먹고 배터리 중형주 가운데 실적 잘 나오는 애들 있잖아. 이거 다 우리가 잡아먹는 거예요. 내년도는 올해보다 상황이 좋아. 반도체 감산했잖아요. 매물가 더 떨어질 것 같습니까? 반도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배터리는 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유동성이 핵심입니까? 아니야, 증설이 핵심입니다. 펀더멘털 결정하는 건. 돈들은 결국 배터리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미래차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구간 하단에서 공포가 커진다고 해서 도망가지 말고 제일 좋은 주식을 살 생각하고 비중심주는 싸게 살 생각하지 말고 현금 들고 있다가 차라리 2,350에 사든지 중심주 사라는 거 보고 사시라고. 그럼 이번 구간 여러분 이익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트를 짜시면. 이게 제가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은 전략입니다. 앵커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불행 중 다행입니다. 만약에라도 이런 하락에 거래 대금까지 동반이 됐다면은 참 걱정스러울 상황이고 또 이런 가운데 안전지대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나마 좀 거래가 미진한 상황 가운데 하락했기 때문에 중심주는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하락 움직임을 처음 겪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사례들을 좀 봤을 때 하락할 때 또 제대로 된 종목을 사놓는다면은 나중에 꼭 수익으로 보답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해주시네요. 저희 마감일 정서까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좀 많이 힘드셨죠? 저녁에는 좀 든든한 맛있는 음식 드시고요. 스트레스도 푸시고 내일 하루도 저희와 함께 조금 더 나은 투자 생활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궁금하시면 바로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함께 해주세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